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피해자의 불명확한 경우,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청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들은 꼭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본론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무혐의가 나오는 거는요, 고소장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까지 포함하는 거냐면요, 그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경우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요,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할 때 뭔가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피해자가 내가 어떤 피해 사실을 입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되짚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겪었던 일이니까 가서 진술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가서 내가 고소하고 진술하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과장해서 기억하기도 하고 축소해서 기억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은 틀렸었네, 내가 이거 얘기 안 했었네, 중요한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갈 땐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경찰이 뭐라 그러냐, 아니 그 중요한 거를 그때는 기억 안 나고 이제 와서 기억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피해자 진술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가장 많은 경우는 바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간의 사이가 친밀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당일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성범죄라는 게 스킨십, 그래서 신체적인 접촉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처음 본 사람이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스킨십 하는 것들 내가 동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상당히 친한 사이예요. 썸을 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습니다.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런 스킨십 자체를 그 당시에 분명하게 거부한 사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입증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썸 타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분명히 어떤 그런 종류의 스킨십, 그 당시 성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나와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더욱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연인관계라고 쳐봅시다. 자, 쭉 지내오면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 내가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은 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와 억지로 스킨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합의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보기엔 어떠냐, 아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합의해 한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합의해 스킨십을 한 건데 요 중간 과정만 합의해 스킨십이 없었다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세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고소하시기 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통 6개월 넘어가서 고소하는 경우는 입증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CCTV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6개월 이상 지나서, 특히 1년 이상 지나서 고소했다라고 한다면요,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고요. 물론 대부분의 성범죄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서 얼마나 그게 일관되고 구체적이냐인 거에 따라서 그 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고소한 경우에 뭐가 문제냐, 담당 수사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눈초리 자체가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지나서 고소했지? 실제 그 당시에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보통 곧바로 고소하고 곧바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나? 라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6개월, 1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점차 휘발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진술을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나 역시 기억이 이미 많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추행을 당한 부분만 기억하지, 추행을 당하기까지, 성범죄 피해를 당하기까지 어떤 과정에 따라서 거기까지 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니 기억 자체도 휘발돼서 없어져 버렸고 증거도 없고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제 범죄 피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 진술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그 제한된 진술에 따라서만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많이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범죄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즉시 고소하시는 게 좋고, 설령 내가 곧바로 고소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자료는 보관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언제라도 고소하고 싶을 때 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축구센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두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아마 그거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아버지 측에서도 합의를 하자로 제안을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 측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안을 해버리니까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버리니까 국민 정서가 싹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야 다른 주변 증인들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맞아서 멍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진 자료도 있겠죠. 그런데 성범죄는요, 다른 객관적인 증거 사진 자료도 없고요, 목격자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을 갖고 누구 말이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 그럼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돈을 노리고 억지로 고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죠. 많은 합의금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제시하는 것도 소송은 진행되는 그 경과에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무죄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신다고 한다면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반드시 무죄 혐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해당하신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